나는 얼음물을 좋아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주 추운 겨울이 와서 몸이 추워지면 얼음물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얼음물이 행복이 아니라 너무나 추운 지금은 얼음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걷는 걸 싫어해 라는 사람도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연인과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된다면 걷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정확히 얘기하자면 무엇을 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때의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울 때 행복을 느낍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예쁜 척하다, 잘난 척하다, 아는 척하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 보이고 싶어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밀 때 쓰는 말이 척하다는 말인데요. 민망한 일은 내가 척을 했는데 상대가 그걸 알아차릴 때 생깁니다. 척하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더 민낯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 하나가 괜찮다는 말인데요. 그 사람 괜찮던데 라고 할 땐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다라는 의미지만 좋다에 가까운 느낌을 좀 조심스럽게 표현할 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 괜찮아 라고 심경을 표현할 때는 실은 나 괜찮지 않아 라는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괜찮은 척을 할까요? 왜 괜찮은 척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했다 해서 작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위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괜찮은 척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괜찮은 척했습니다. 혼자가 될까봐 괜찮은 척했습니다. 슬픔을 받아들이기 싫어 괜찮은 척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 괜찮은 척했습니다. 마음을 기댈 곳 없는 사람은 자주 괜찮은 척합니다. 자신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괜찮은 척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장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을 잘 쉬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늘 노력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힘들지 않아 보이지만 무엇이든 잘 해내는 것처럼 괜찮은 척 보이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주어진 삶을 노력하며 계속 열심히 살아가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다 느껴지지 않을 때 마음은 자주 불안해집니다. 이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은 마음,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 모르겠는 마음, 그 속에서 공허함과 외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괜찮은 척하는 사람은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때 힘을 빼고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쉴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많은 순간을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다면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책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남들은 모르고 혼자 힘들어했던 괜찮지 않았던 나의 마음을 알아주어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바꿔주길 바랍니다. 지금은 다가오지 않은 나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겁니다. 걱정했던 비는 그치고 내일은 기다렸던 꽃이 필 겁니다. 첫 글만 봐도 많은 공감을 주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베스트셀러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의 작가인 글배우입니다. 우리의 고민과 마음의 문제를 콕 집어내어 편안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위로해주는 재주가 있는 작가입니다. 오늘은 이 책 가운데 40년 부부 생활을 한 할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결혼과 취업을 앞둔 자식에게 아버지가, 그리고 무기력한 딸에게 엄마가 해주는 위로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면 서운함이 생긴다. 어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아무리 사랑해도 40년을 함께 살다 보니 서운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았다. 무엇이 가장 서운하셨는지.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면 너무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다 보면 어떤 일로 인해 바쁜 시기가 있겠지만 늘 바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바쁜 사람이 된다면 혼자 남은 사람은 결국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혼자도 좋지만 사랑한다면 함께 있을 때 너무나 행복하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쌓는 추억의 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던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너무나 짧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서운한 걸 말하라고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바빠야 할 때도 있어요. 내 꿈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때는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시간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면 정말 힘이 나거든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부분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서운해하거나 불안해한다면 같이 불안해지고 결국은 바빠야 할 시기에 바쁘지 못하고 개인이 원하는 삶을 놓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시간이 지나 기다려주지 못한, 이해해주지 못한, 믿어주지 못한 상대방에게 화가 나요. 꼭 상대방의 탓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의 내 모습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럼 아무리 좋았던 추억이 많아도 안 좋은 기억들이 더 많이 떠올라서 상대가 미워질 수 있어요.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 서운한 게 있으면 꼭 말하면 좋겠어요.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분명 들어요. 아,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맞아요. 처음에는 좋은 모습만 보여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해요.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두려워하거나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대화를 할 수 없다면 깊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만남도 중요하지만 대화도 중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돌이켜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봄도 지나가고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도 지나가고 겨울도 지나가고 어느새 다시 여름이 왔네요.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게 없다던데 한 사람과 변하지 않고 수많은 계절을 함께 지나올 수 있다는 게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있다면 아름다운 사랑하길 바라요. 결혼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다. 결혼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다. 결혼하면 아내에게 하루에 2번 이상은 꼭 전화하는 습관을 길러라. 아주 간단한 이야기도 좋단다. 밥을 먹었는지, 기분은 어떤지, 날씨는 어떤지. 하루에 2번 하는 전화는 시간이 오래 흘러도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줄 거란다. 결혼하면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가정의 일도 해야 하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회사 일도 많고 그 와중에 그 2번의 전화는 어쩌면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사람을 매일 보면 연락을 자주 하지 않게 되는데 매일 봐도 연락을 자주 하는 관계가 더 깊고 오래 간단다. 아내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했으면 좋겠다. 아내의 개인 생활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면 더 좋고, 물론 그만큼 절대적 믿음이 필요하기에 너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과의 결혼은 좋지 않다. 네가 계속 불안한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는 되도록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 그 사람은 너와 결혼했지만 짐이 생겼다는 느낌보다는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내 편이 생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일일이 관여하고 묻고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면 마음이 여린 사람은 내게 맞춰줄 수 있겠지만 내가 그런 행동을 지속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게 된다. 배우자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면 배우자에게도 너에게도 좋지 않다. 배우자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응원하는 사람 되면 좋겠다. 배우자가 자주 입는 옷을 관찰해보면 좋다. 매일 같은 옷을 입지는 않는지, 구멍난 양말을 그냥 신고 다니지는 않는지, 추운 날에 너무 추운 옷을 입지는 않는지, 더운 날씨에 너무 덥게 입지는 않는지. 결혼하게 되면 혼자일 때보다 자신을 돌볼 시간이 줄어든다. 그 부분을 바라보고 챙겨준다면 배우자는 매일 같은 옷을 입지 않을 수 있고 구멍난 양말을 신지 않아도 되며 추운 날에는 따뜻하게, 무더운 날에는 더위에 맞게 옷을 입을 수 있단다. 결혼은 혼자일 때 부족한 점을 서로가 사랑으로 채워가는 시간이다.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모습이 되기만을 바라지 말고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바라보는 연습이 꼭 필요하단다. 40년 결혼 생활을 하고 보니 크게 다툴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상대방이 왜 그럴까를 수없이 생각했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크게 상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대단하고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얼마나 속상한지 그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여 그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화를 내거나 가슴에 상처가 되는 말을 주고받게 된 것 같았다. 그래서 기억하면 좋단다. 배우자는 속상할 때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 속상한 마음을 알아준다면 오히려 너에게 고마워할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 너의 입장을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너의 입장을 바로 얘기하면 분명 누구의 마음이 더 속상한지 증명하기 위해 큰 소리가 오고 가며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여주기 위해 심한 말을 주고받게 될 수도 있다. 시간이 된다면 함께 걷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 좋겠다. 우리는 삶에서 특별한 곳을 여행 가는 것도 좋은 추억이지만 돌이켜 봤을 때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목적지 없는 길을 걸었을 때라고 할 것이다. 손을 잡고 걸으면 느낄 수 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인지,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들이 함께라면 든든하고 즐거운 길이 될 것 같다는 설렘과 생각들. 삶을 배우자와 함께 걸어나갈 때 속도를 맞춰라. 너무 빨리 앞으로 혼자만 가려고 하지 마라. 배우자가 힘들어할 수도 있다.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너무 거리를 두지 마라. 예전과 같은 거리가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자주 옆을 쳐다보고 함께 걸어가라. 속도를 맞추고 가고자 하는 길을 의논하며. 그럼 인생이 너무 슬프지도 너무 아프지도 너무 우울하지도 않을 것이다. 언제나 함께할 누군가가 옆에 있기에. 무기력한 하루. 무기력해진 딸에게 엄마는 말했다. 인생은 기니까 오늘 하루쯤은 무기력해져도 괜찮아. 내일도 무기력하고 모레도 무기력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네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보다 미래는 훨씬 더 다르며 다양한 일들이 펼쳐져 있거든. 내가 지금 무기력한 이유는 지금의 상황과 미래의 상황이 같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야. 지금 재미없는 인생이 미래에도 재미없게 똑같이 펼쳐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야. 지금 네가 힘든 건 오늘의 무기력함이 아니라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삶의 전체에 대한 무기력함으로 힘들어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단다. 어느 날도 똑같지 않아. 그러니 오늘 무기력해도 괜찮아. 삶을 살아가다 무기력해졌다면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쓰고 난 뒤일 거야. 예를 들어 열심히 무언가를 도전해 봤다가 잘 안 되었거나 열심히 노력한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열심히 고민한 일이 잘 풀리지 않았거나 그렇게 있는 힘을 다 쓰고 나면 새로운 힘이 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멈춰서 생각할 수 있게 무기력함이 찾아오기에 지금 무기력하다고 네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나중에 멋지게 쓰여질 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엄마는 20대, 30대가 가장 무기력했어. 마음처럼 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 어느 날 생각이 들었어. 내가 너무 조급한 마음에, 잘해야 된다는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구나. 너무 많은 것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했구나. 젊은 날은 그래.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하니 많은 것을 빨리 이뤄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생각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과 노력을 하게 돼. 그리고 빨리 지치게 되지. 목표를 줄이고 너무 잘하려는 마음에 힘을 빼니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할 수 있는 만큼 하나씩 도전하고 이루어 나갔어. 조급함을 빼니 내가 편안한 속도가 보이더라고. 늦지 않았어. 아무도 너를 뭐라고 하지 않는단다. 아무도 너를 뭐라고 하지 않는단다. 네가 너를 너무 나무라지만 않으면 돼. 내가 너를 너무 나무라면 목표까지 가기도 전에 마음이 힘들어 포기하게 될지도 몰라. 그럼 더 많은 후회를 하게 돼.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니. 1등이 아니어도 좋고 2등이 아니어도 좋다. 너의 속도를 찾았으면 좋겠어. 지금 무기력하다면 지금은 속도를 조금 줄이면 되는 거야. 젊음이 좋은 건 빨리 지치기도 하지만 그만큼 감정과 마음이 빨리 회복되기도 하니까.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오늘은 무기력해져도 괜찮아. 오늘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에 취해 가벼운 술에 취해 앞으로를 천천히 계획해봐도 좋을 것 같아.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할까? 안정적인 일을 해야 할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할까요? 안정적인 일을 해야 할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건 커다란 축복이란 걸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단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점점 잊게 된단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축복이야. 삶을 나의 색깔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란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다. 하지만 그 일은 안정적이지 않아요. 잘 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에서 뒤처지고 남들보다 가난해진다면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은 삶이 되는 게 아닐까요? 맞아.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너의 인생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부정적이게만 흘러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도록 네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거든. 너는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면 다시 안정적인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할 거야.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이 불행해지기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내 삶이 불행한 채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지금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인생에서 다시는 할 수 없게 될지 모를 일을 과감히 시도하는 거야. 잘하든 못하든. 그럼 그 속에서는 그 일이 너와 맞는지 아닌지 알게 될 거고,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인지 잘 못하는 일인지 알게 될 거야. 어쩌면 해봤는데 별로다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안 했을 때보다 더 불행하다 느껴질 수도 있어.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야. 시도했는데 좋을 수도 있어. 너와 잘 맞고 네가 그동안 해온 어떤 일보다 너를 빛나게 해주고 너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며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 그럼 너는 그 일과 잘 맞는 거야.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원하는 것들을 이뤄나가는 거야. 그건 해봐야지만 알 수 있어. 미리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 해보지 않고 잘하지 못하면 어쩌지? 이런 질문은 아무 소용없고 아무 의미도 없단다. 잘하지 못하면 어쩌긴. 괜찮아. 다른 잘하는 일을 찾으면 되지. 나만의 레이스를 멋지게 완성해 나가면 되는 거야. 인생이 늦는다고? 인생에 늦는 건 없어. 인생이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이지. 매일매일 바뀌는 하루 속에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 내 존재가 무의미해진다면 빠르게 나아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멈춰야 할 때이지. 멈춰서 나아갈 방향을 다시 고민해야 될 때인 거야. 그럼 그 순간에는 다른 사람보다 늦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영원히 멈춰 있지 않을 거고 옳은 방향을 찾아 분명 다시 나아갈 거야. 그리고 행복해지겠지. 남들과는 조금 방향이 달라도, 남들과는 속도가 조금 달라도, 남들과는 생각이 달라도 행복해지겠지. 인생에서 빠르고 느린 건 중요하지 않단다.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의 공동의 목표가 결혼이라 쳐보자. 그렇다고
결혼을 빨리 하면 남들보다 앞서고 잘 사는 인생이고 결혼을 늦게 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겠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 인간의 공동의 목표가 결혼이 아니야. 한 인간의 목표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색깔로 주체적으로 그리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보다 내일이 기다려지고 오늘이 보람차고 마음이 기뻐지는 순간들을 많이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표겠지. 그렇다면 너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고 싶은 일을 해. 그 길이 쉽다는 건 아니야. 그 길은 어떤 길보다 어려울지도 몰라.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가는 네가 나는 불쌍하지 않단다. 오히려 내가 대단해 보일 거야. 너만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하지만 네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면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나는 내가 안타까울 거야. 숲속에 가면 수많은 나무가 있지. 종류도 많고 모양도 다 다르단다. 이상한 일이 아니란다. 그냥 각자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기에. 획일화된 모습이 되지 않아도 너는 실패자가 아니며 도망자도 아니란다. 가고 싶은 인생의 목표에 가까운 길을 선택해. 그것이 너의 마음을 가장 열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게 해줄 거야. 만약 누군가 아버지에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실패하더라도 가고 싶은 길을 가보지 못했던 현실에서 꺼내보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들이야. 너는 마음속 꿈을 세상에 꺼내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척하며 살지 않으려면 먼저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스스럼 없이 보일 수가 있죠. 자존감을 가지려면 지금의 나의 모습과 삶, 그리고 하는 일에 만족해야 합니다. 만족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자유로워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이라도 척하지 말고 자유로운, 그래서 행복한 하루를 지내보시면 어떨까요?